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원자의 구조는 잘 기억하고 있나요?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양성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다는 특징,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일 거예요. 두 개의 원자를 비교했을 때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면 이 두 원자는 다른 원소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었죠. 이러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주기율표에서 번호를 매겨줬었어요. 20번까지는 원소기호와 잘 연결해서 기억해두세요. 꼭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한 채로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하는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자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너무 반복해서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원자를 설명할 때 작년에 배웠던 산소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삼각형으로 표현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이 산소 입자는 사실 이렇게 두 개의 기본 입자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 두 개의 입자를 각각 우리가 산소 원자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산소 기체를 구성하는 산소 입자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자가 결합한 형태의 입자를 우리는 앞으로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원자로 분리가 가능한 입자라고 기억하시면 좀 편하시려나요? 즉,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입자 개념은 사실 분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각각의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분자였던 거예요. 우리 주변의 공기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다양한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다양한 분자들 중에 어떤 분자가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산소 분자죠. 이처럼 각각의 분자들을 구분해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분자가 물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 분자 하나, 저 삼각형 하나는요, 산소라는 물질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형태의 입자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물 분자 하나는 그렇다면 물 분자 하나만으로도 바로 물이라는 물질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물질들이 물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입자, 즉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독립된 상태의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 이 분자가 같은 종류의 것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됩니다. 1단원 제목과 관련이 있죠. 이 물질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물체가 구성되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물체와 물질, 이런 것들의 관계까지 모두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 원자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원자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 건데요. 다른 원소인 원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색깔, 크기, 모양 등을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소, 그리고 수소, 질소 원자를 다음과 같은 색깔과 크기로 다양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원자들로 구성된 물질이 있는데요. 일단 편의상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다양한 원자들이 결합하면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분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런 분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했죠. 아까 이 원자 선생님이 어떤 것이라고 일단 정해놨었죠? 네, 바로 산소 원자인데요. 그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의 분자네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분자를 산소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 산소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어떤 종류가 있죠? 네, 산소 원소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한 종류의 원자가 몇 개가 결합한 형태인가요?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이죠. 말이 조금 헷갈리나요? 분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한 상태네요. 이건 어떤 원자라고 아까 정해놨었죠? 네,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그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의 이 분자를 우리는 앞으로 수소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산소 분자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요. 수소 원소 한 종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소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2개입니다. 선생님 말이 헷갈려서 들리면 안 돼요. 분자와 원자, 원소는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원자들의 결합으로만 항상 분자가 구성되지는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끼리도 당연히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색깔과 크기가 다른 네,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럼 각각의 원소, 이 원자는 몇 개씩 필요한가요? 네, 산소 원자 1개, 그리고 수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했군요. 우리는 이렇게 그려놓은 분자를 물분자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잘 들리시나요? 이 각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각각의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네, 색깔과 크기가 다른 2개의 종류로 역시 원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각각의 원소 몇 개씩 필요한가요? 질소 원자 1개, 그리고 수소 원자는 3개가 필요하네요. 이 분자를 우리는 앞으로 암모니아 분자라고 부를 겁니다. 질소와 수소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총 4개가 되죠. 이처럼 각자 다른 원소, 그리고 다른 개수의 원자가 결합한 이 분자들은 그럼 같은 종류의 분자일까요? 일단 이름부터가 다르죠? 네, 다른 종류의 분자입니다. 이 분자 각각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되죠. 즉, 물 분자는 물이라는 물질로서의 성질을, 암모니아 분자는 암모니아라는 물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자는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합하게 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분자는 무엇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죠? 네, 원자가 결합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합하게 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각각의 분자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다양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낼 때 아까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이용하면 좀 간편할까요? 네, 맞아요. 원소의 종류는 원소 기호로, 그리고 원자의 개수는 숫자로 표현해주면 편하겠죠? 이렇게 정리한 것을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과 대화를 잘 하려면 여러분이 원소 기호를 외우고 있어야 가능해요. 잘 외워오셨겠죠? 지금 보이는 모형은 물 분자의 모형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과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자, 몇 종류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2종류의 원소, 원자가 필요합니다. 각각은 수소, 그리고 산소였어요. 그리고 수소와 산소 원자는 각각 또 몇 개씩 필요했나요? 2개와 1개. 네, 이 종류와 개수를 바로 이 오른쪽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를 일단 원소 기호로 각각 표현합니다. 수소의 원소 기호는 H, 그리고 산소의 원소 기호는 O였죠. 그 다음 각각 원자의 개수를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써놓습니다. 수소 원자 2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H 오른쪽 아래에 작게 2라고 쓴 거예요. 산소 원자의 경우에는 현재 1개가 필요한데요. 그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써있는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그리고 이 물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까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분자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즉, 예를 들어 분자, 물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한 개의 물분자, 그리고 두 개의 물분자가 있죠? 이 분자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간단합니다. 분자식 앞에 이렇게 숫자를 크게 써주면 됩니다.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숫자의 위치와 분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숫자의 위치, 그리고 크기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수소 분자예요. 이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식을 쓰려면 수소의 원소 기호부터 알고 있어야겠네요. 무엇이었죠? 네, H입니다. 자, 이 원자가 몇 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2를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 크게 쓰면 안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번 더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이 분자는 누구누구 두 종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네, 질소와 수소 원자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원자가 한 개 그리고 3개씩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내려면 질소와 수소의 원소 기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질소의 원소 기호는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N, 그리고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입니다. 이 질소 원자는 한 개가 필요한데 이때 1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소 원자는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H의 오른쪽 옆에 아래에 작게 3을 써주시면 암모니아의 분자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소 분자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수소 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자식을 나타낼 때 이 분자식의 앞에 커다랗게 3이라는 숫자를 써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분자식 앞에 분자 개수를 크게 쓴다는 것을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는 것과 분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자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모여서 물체를 이룬다고 이야기했었죠. 오늘의 이 내용은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따라오기가 조금 어려웠다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잘 복습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순간이 모여서 뿌듯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었던 이 원자 이외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